그날 가족 모임의 한복판에서 삼촌이 내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얘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왜 여기 왔어? 실패자 새끼가 가족 자랑거리나 하러 왔냐? 그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울리며 내 전용 제트기가 착륙 지점을 향해 내려앉는 소리가 가족들의 웃음을 집어삼켰다. 그 비행기는 나의 복수, 나의 증명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드는 걸 지켜봤다.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이 딱 벌어지는 게 보였다. 이게 무슨 그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제트기의 문이 열리며 계단이 내려오고 그 위에 서 있는 내 비서가 미소를 지었다. 이 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나가며 생각했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장난감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악몽이 될 터였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10년 전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였다. 나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가족은 나를 주망주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명사, 그리고 나는 그들의 완벽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나는 그 여파 속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되었다. 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고 아버지는 해외로 도망쳤으며 나머지 친척들은 우리를 피했다. 너희 집안이 망했어. 이제 끝이야. 삼촌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 후로 홀로 버텼다. 서울의 뒷골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공부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무기였으니까. 복수는 돈으로, 성공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5년 만에 나는 스타트업을 세웠고 AI 기반의 금융앱을 개발해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회사 이름은 리벤지, 리뎀프션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름은 나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다. 나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고 그들의 모임에조차 초대받지 않았다. 아니, 초대받지 못했다. 그날 모임은 우연이었다. 어머니의 기일 10주기였다. 삼촌이 주최한 가족 모임에 나는 비밀리에 참석했다. 왜? 단순히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가식을 똑똑히 보기로 한 거였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 가족들이 모여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그곳.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저 새끼가 왜 왔어? 사촌 누나의 비아냥이 먼저였다. 그녀는 이제 유명 변호사였고 나를 집안의 수치라고 불렀다. 모임이 시작되자 삼촌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강했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법을 알지? 하지만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일부는 그렇지 않지. 너처럼 아무것도 아닌 놈처럼 웃음이 터졌다. 사촌 동생이 핸드폰을 들고 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형, 아직도 택배 배달이나 하면서 사나봐. 실패자 인증샷.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조롱했다. 집안 망친 주제에 얼굴도 두껍네. 아버지처럼 도망칠 거냐?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미소 지으며 기다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다. 하늘을 가르는 제트 엔진의 포효. 리조트의 헬리패드가 있는 역 언덕에서 내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했다. 가족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뭐야, 저게, 누군가 중얼거렸다. 제트기가 땅에 닿으며 먼지가 피어올랐고 문이 열리자 내 팀원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삼촌, 이제 말씀 좀 드릴까요? 실패자라니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한테 제트기? 헛소리 마. 하지만 증거는 이미 도착했다. 내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리벤지 4의 최신 실적입니다. 시가총액 5조 원, 글로벌 상장 준비 중 가족들의 입이 벌어졌다. 사촌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한 거야. 너희가 버린 그 쓰레기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이렇게 단순한 쇼로 끝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삼촌의 회사, 그는 내 성공을 질투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독식한 인물이었다. 사촌 누나의 로펌, 그녀는 어머니의 자살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조작을 한 적이 있었다. 하나하나 그들의 비밀을 드러내는 게 내 목표였다. 제 특기는 단지 서고.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제주 모임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와 내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는 밤, 나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공포, 후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탐욕. 그 감정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감정의 산물이지, 이성만으로는 안 돼. 나는 컴퓨터를 켜고 내 AI 시스템 쇄도우를 불러냈다. 분석 시작. 대상, 가족 네트워크. 쇄도우는 내가 개발한 도구였다. 빅데이터와 딥러닝으로 사람들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는 괴물. 삼촌부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60대 중반, 중견 건설사 사장. 표면상 성공적이었지만 쇄도우가 파헤친 바에 따르면 그의 재정은 허울뿐이었다. 세금 탈루, 뇌물 수수,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빼돌린 기록. 증거 확보율 87%, 쇄도우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첫 타겟은 삼촌. 다음 날, 나는 삼촌의 회사로 향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팀이 로비를 점령했고 언론이 대기 중이었다. 박민준 사장, 세금 탈루 의혹 제보받았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삼촌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너, 이 새끼가 왜? 나는 차분히 말했다. 삼촌, 모임에서 실패자라고 하셨죠? 이제 누가 실패자인지 보이시나요?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가족이잖아. 하지만 가족? 그 단어는 나에게 독이었다. 삼촌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다. 감사 당국이 들이닥쳤고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했고 아내는 그를 버렸다. 나는 그 광경을 뉴스로 지켜봤다. 만족스러웠지만 빈틈이 있었다. 왜냐하면 삼촌의 아들, 내 사촌형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30대 후반, 은행원으로 일하는 녀석. 동생아, 제발 그만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가족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잠시 흔들렸다. 그는 어렸을 때 나와 함께 놀던 녀석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편을 들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조차. 형, 너도 조롱했지? 그날 제주에서 나는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가봐. 다음은 내 차례야. 그는 떠났고 나는 다시 쇄도우를 불렀다. 사촌형의 은행 거래 내역. 거기엔 불법 대출 중개가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의 경력은 끝장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안의 갈등이 커졌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무거운가? 한편 사촌 누나 김지은은 더 영리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내 움직임을 예측하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 오빠, 너 미쳤어. 이건 범죄야. 내가 도와줄게. 화해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서울의 고급 호텔 라운지.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지은아, 너는 어머니의 죽음을 덮었어. 그 유서, 내가 조작한 거지.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나는 웃었다. 지키기. 아니, 내 커리어를 위해서. 그녀의 비밀은 더 깊었다. 쇄도우가 드러낸 바, 그녀는 아버지의 불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 돈으로 로펌을 키웠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사임해. 아니면 모든 게 공개돼. 그녀가 울었다. 오빠, 제발. 나도 고통받았어. 하지만 고통. 그녀의 고통은 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떠났다. 다음 날, 그녀의 로펌 웹사이트가 해킹당했다. 모든 클라이언트 파일이 유출됐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뉴스를 보며 나는 위스키를 마셨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게 공평해. 복수의 물결이 퍼지면서 내 삶도 변했다. 리벤지사는 성장했지만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은 사라졌고 연인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으니까. 과거에 한 여자가 있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나를 버리고 가족의 편에 섰다. 너 같은 가난뱅이랑 왜? 그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나는 그녀를 찾아냈다. 이제 그녀는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복수할까? 아니, 그건 너무 사소했다. 대신 나는 그녀의 남편 회사에 투자해 인수했다. 그녀가 알게 될 때쯤 이미 늦을 터였다. 하지만 최고조는 어머니의 동생, 이모였다. 그녀는 모임에서 가장 잔인했다. 내 엄마처럼 약해 빠진 새끼. 그녀의 말이 나를 자극했다. 이모는 부동산 재벌의 아내였다. 쇄도우가 파헤친 그녀의 비밀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불륜을 알면서도 방관했고 오히려 돈을 챙겼다. 나는 그녀의 저택으로 갔다. 제주에서 돌아온 직후 밤늦게. 이모, 이야기 좀 해요. 그녀가 창문을 통해 나를 봤다. 너 어떻게 왔어?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신의 비밀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싸웠다. 나쁜 새끼. 가족을 배신해.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제발. 내 딸이 딸, 내 사촌 여동생. 그녀는 무고했다. 나는 망설였다. 처음으로. 동생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당신은 끝장이야. 다음 날 그녀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아버지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를 찾는 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그는 10년 전 태국으로 도망쳤고 그 후로 행방이 묘연했다. 나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쇄도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대상, 박준호. 위치 추적.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방콕의 고급 콘도, 가짜 이름으로 사는 삶. 그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늙어가고 있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그 미소가 있었다. 배신의 미소. 나는 방콕으로 날아갔다. 제트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다.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고 너는 내 자랑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어머니의 불륜 상대와의 사진이 터지면서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는 돈을 챙겨 도망쳤고 우리를 버렸다. 미안해, 아들아. 이게 최선이야. 그의 마지막 편지.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증오로 변했다. 방콕에 도착해 그의 콘도를 찾았다. 그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새로운 아내와 어린 딸,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준호야. 그는 더듬거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그의 아내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말했다. 옛 지인. 나는 웃었다. 아니, 딸이에요. 당신의 진짜 딸. 대화는 길었다. 그는 빌었다. 준호야,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새 삶을 시작했어, 새 삶.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새 삶은 어디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은 이미 늦었다. 나는 증거를 꺼냈다. 그의 해외 계좌, 탈세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자살을 유발한 이메일들. 이걸 공개할까요?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이 가족을 봐, 무고해. 그 순간 내 안에 갈등이 폭발했다. 이 아이는 나처럼 무고한가? 나는 창밖을 봤다. 방콕의 번화한 거리, 사람들로 가득한 삶, 복수는 여기서 끝나야 할까? 아니, 공평해야 했다. 아버지, 당신이 잃은 걸 돌려받아요. 모든 돈, 명예, 그리고 가족. 나는 떠났다. 뒤에서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며칠 후 그의 계좌가 동결됐고 그는 다시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엔 잡혔다. 한국 당국이 그를 송환했다. 재판에서 그는 10년형을 받았다. 돌아와서 나는 지쳤다. 리벤지사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됐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사촌 동생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20대 초반, 대학생. 모임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 오빠, 왜 그래? 우리 다 망가졌어. 그녀의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너는 왜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는 다르니까. 무고하니까.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가족을 파괴하지만 나 자신도 파괴한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은 외삼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오빠, 하지만 배신의 주동자. 어머니의 유산을 빼돌리고 나를 문제아로 몰아간 인물. 그의 회사는 제약사, 최근 임상시험 스캔들이 있었다. 쇄도우가 자료를 모았다. 위험도 높음. 환자 피해 가능. 나는 망설였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 하지만 그는 모임에서 내 엄마처럼 약해 빠져서 죽을 새끼라고 했다. 그 말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제보를 했다. 그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항의 시위를 했고 그는 구속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를 괴롭혔다. 내 딸을 살릴 약이었는데 뉴스에서 본 그 어머니의 얼굴이 어머니와 닮아 보였다. 나는 밤새 울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광기인가? 이모의 딸, 내 사촌 여동생이 연락했다. 오빠, 엄마가 자살했어.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그녀의 장례식에 갔다. 가족들이 나를 노려봤다. 내가 죽인 거야.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게 헛된 걸 느꼈다.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이게 끝이야. 이제 나도 끝내자. 장례식 후 나는 서울의 산속 별장으로 피신했다. 비가 내리는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봤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탓하는 듯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됐어? 복수는 나를 성공시켰지만 영혼을 갉아먹었다. 쇄도우를 끄고 나는 일기를 썼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그들은 먼저 날 만들었어. 다음 날 사촌 동생 지민이가 왔다. 그녀는 이제 25살 모델 지망생. 오빠, 나랑 도망가자. 이 모든 걸 버리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는 유일하게 나를 믿어준 가족. 모임에서조차 나를 변호하려 했던 아이.
지민아, 왜 나한테, 그녀가 말했다. 오빠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나 때릴 때 그 기억. 외삼촌의 폭력, 내가 막아섰던 그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밤새도록. 그녀는 가족의 비밀을 털어놨다. 다들 아빠들처럼 돼 돈에 미쳐서 나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너는 아니야? 너는 자유로워.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경찰이었다. 박준호 씨, 출국 금지령 내려졌습니다. 혐의, 산업 스파이, 뭐. 내 머리가 핑 돌았다. 누가? 쇄도우를 확인했다. 누군가 내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은 누나의 로펌에서 나왔다. 그녀였다. 사촌 누나 김지은. 몰락 직전 그녀는 반격을 준비했다. 너를 무너뜨릴 거야. 이 그녀의 이메일. 나는 웃었다. 광기 어린 웃음. 좋아. 내 차례야. 나는 쇄도우를 재가동했다. 그녀의 모든 네트워크를 파괴했다. 클라이언트, 파트너, 심지어 그녀의 연인까지.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정신 붕괴. 뉴스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니 후회됐다. 지은아.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지민이가 말했다. 오빠, 그만해. 이건 끝나지 않아. 그녀 말이 맞았다. 복수는 순환이다. 이제 가족의 잔당이 나를 노렸다. 삼촌의 아들, 내 사촌형이 블랙메일을 시도했다. 내 비밀을 풀어버리게. 내가 한 모든 해킹이 그는 증거를 모았다. 나는 그를 만났다. 한강 다리 위, 비바람 속 형. 왜? 그는 웃었다. 너처럼 되기 싫으니까. 너는 괴물이야. 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칼을 꺼냈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피했다. 그의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나는 그를 제압하고 강물에 밀쳤다. 형, 미안. 그는 물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그는 장애가 됐다. 나는 병원을 찾았다. 그의 침대 곁에서 형, 이게 끝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 사건으로 나는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이 나를 추궁했다. 당신의 성공. 어떻게?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은 누나의 옛 동료. 그는 나를 변호하며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야. 가족의 배신이. 하지만 법정에서 가족들이 증언했다. 그는 광인이야. 삼촌의 목소리.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날 버렸어요. 조롱하고 빼앗고. 이건 복수, 아니 정의예요. 재판은 길었다. 증인들이 나왔다. 내 팀원들, 사장님은 천재예요. 모든 게 합법하지만 가족의 증언이 무거웠다.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화해하세요. 나는 거부했다. 아니요. 끝까지 판결은 무죄. 하지만 내 평판은 추락했다. 주식은 떨어졌고 투자자들이 떠났다. 리벤지사는 위기에 처했다. 지민이가 곁에 있었다. 오빠,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모든 게 결정될 터였다. 아버지의 재판날, 서울지법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나는 후미진 자리에 앉아 그를 봤다. 수갑찬 아버지, 10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다. 준호야, 그의 눈이 나를 찾았다. 나는 피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 피고 박준호, 탈세와 배임 혐의 변호사, 가족 문제로 인한 실수.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내 쇄도우가 모은 자료.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다.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요. 우거짓. 나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지키다니요. 어머니를 죽인 건 당신이에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가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가 나를 봤다. 준호야, 용서해. 그의 눈물. 나는 흔들렸다. 어린 시절 그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 하지만 그 손은 어머니의 목을 쥐락펴락했다. 재판 중간, 휴식 시간.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철창 너머. 아들아, 내가 모든 걸 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때문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피해자야. 내 할아버지가 강요했어. 할아버지? 새로운 비밀. 그는 말했다. 가족 기업, 그 압박. 분류는 도피였어.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어머니는? 미안해. 그녀를 사랑했어.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사랑. 배신의 이름으로? 나는 법정을 나왔다.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어때? 모르겠어. 모든 게 엉켜.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가 말했다. 아니. 하지만 이제 놓아줘. 우리를 위해.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복수의 마지막. 아버지의 유죄 판결 후 나는 그를 감옥에서 만났다. 아버지, 자유를 주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는 물었다. 뭐? 모든 걸 고백하세요? 가족에게, 세상에. 그는 동의했다.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아들 준호에게 미안해요. 그 영상은 바이럴됐다. 가족들의 명예는 회복 불가. 하지만 그 후 나에게도 반격이 왔다. 익명의 해커가 리벤지사를 공격했다. 시스템 다운, 데이터 유출. 조사는 사촌형의 잔당으로 나왔다. 그는 병원에서 지시한 모양. 나는 대응했다. 쇄도우로 역추적, 그의 네트워크를 불태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비밀이 드러났다.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친 적이 있었다. 절박함에서. 그게 스캔들로 터졌다. 미디어는 나를 가짜 성공자로 몰았다. 박준호, 가족 파괴자, 주가는 폭락, 나는 파산 직전. 지민이가 말했다. 오빠, 같이 싸우자. 우리는 재기했다. 새로운 스타트업, 리뎀션, 리뎀프션. 진짜 속죄의 이름.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증오의 잔재. 최고조는 가족 최후의 모임이었다. 제주, 같은 리조트. 그들은 나를 불렀다. 화해하자. 삼촌의 목소리, 휠체어에 앉아. 나는 갔다. 제트기로. 착륙 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들은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나는 말했다. 용서는 없어. 하지만 이질게 나는 돌아섰다. 그들의 눈물 속에.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제주 바다를 보며 서 있었다. 리뎀션사는 부활했고 나는 다시 정상에 섰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썼다. 지민이와 나는 결혼했다.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오빠, 우리 아이는. 복수한 그녀의 말에 웃었다. 그래. 사랑만 해. 가족들은 흩어졌다. 삼촌은 감옥, 누나는 은둔, 아버지는 출소 후 홀로 살았다. 그는 편지를 보냈다. 고마워, 아들아. 내가 날 깨워줬어. 나는 불태웠다. 용서는 없지만 평화는 필요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30대 중반의 나, 주름이 생겼다. 이게 나인가?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외롭게도 했다.
쇄도우를 삭제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대신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희망의 어머니 재단. 가난한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 그 아이들의 미소가 나를 채웠다. 지민이와 산책 중 그녀가 말했다. 오빠,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들의 조롱이 들렸다. 실패자. 나는 깨어나 울었다. 복수의 후유증. 영원한. 결국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제트기의 복수. 출간 후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말했다. 용기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는 고백. 나의 어둠. 마지막으로 제주 모임 10년 후 가족 잔당이 모였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제트기로. 착륙 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환영했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가족이야. 이 포옹 속에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잊지 마. 나는 변했지만 기억은 안 변해. 바람이 불었다. 바다가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제트기의 날개처럼 자유롭게.